35번째 올해 들어서 예배가 되었고요. 홈페이지 주소 변경, 구글 비즈니스 정보 변경됐고요. 오늘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테드 명강의를 통해 만나는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제목 12번째 시리즈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다가 거닐 때에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진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4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아멘.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며 살 동안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그 고백의 말씀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사옵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아멘.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한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릴 연사를 통해서 다니엘 핑크 연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영학의 그런 어떤 사회과학의 그런 어떤 진리들을 우리 교회에 대입해서 이제는 교회의 전도 방식이 이제 교회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적인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발적 동기부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동기부여 3.0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기부여 3.0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함께 토론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이브, 창조적인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발적 동기부여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핑크 선생님의 책이었는데요. 저자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뉴웨이브의 경제 잡지 패스트 컴퍼니의 기고가 겸 편집위원으로 지난 2년간 미국 각주에서 단독업자, 임시직, 그리고 초소형 사업자 수백 명과 그들의 삶과 노동에 관해서 직접 인터뷰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아내셨고요.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어떤 저널에 이렇게 그 자신의 글을 투고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작가이시고요.
주로 패스트 컴퍼니, 뉴욕 타임스, 워싱턴 먼슬리, 뉴 리퍼블릭 등의 기고를 하고 계시고요. 이색적인 어떤 이력으로는 1995년부터 97년까지 백악관에서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프리 에이전트의 삶을 직접 실현하고 계시고요. 웹사이트 freeagentnation.com을 운영하시면서 전 세계 프리 에이전트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관점은요, 프리 에이전트, 그러니까 단독 사업자,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컨설팅을 해주시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십니다. 특히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엘빈 토플러와 함께 이분 엘빈 토플러와 다니엘 핑크가 21세기 이후의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자료들을 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이분이 했던 테드 연설을요, 제가 조금 한 7분 정도로만 이렇게 줄여왔거든요. 그거 먼저 저희가 함께 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onth. Just last month, economists at LSE looked at 51 studies of pay-for-performance plans inside of companies. Here's what the economists there said. We find that financial incentives can result in a negative impact on overall performance. There's a mismatch between what science knows and what business does. And what worries me as we stand here in the rubble of the economic collapse is that too many organizations are making their decisions, their policies about talent and people, based on assumptions that are outdated, unexamined, and rooted more in folklore than in science. And if we really want to get out of this economic mess, and if we really want high performance on those definitional tasks of the 21st century, the solution is not to do more of the wrong things, to entice people with a sweeter carrot or threaten them with a sharper stick. We need a whole new approach. The good news about all this is that the scientists who've been studying motivation have given us this new approach. It's an approach built much more around intrinsic motivation, around the desire to do things because they matter, because we like it, because they're interesting, because they're part of something important. And to my mind, that new operating system for our businesses revolves around three elements: autonomy, mastery, and purpose. Autonomy, the urge to direct our own lives. Mastery, the desire to get better and better at something that matters. And purpose, the yearning to do what we do in the service of something larger than ourselves. These are the building blocks of an entirely new operating system for our businesses. I want to talk today only about autonomy. In 20th century, we came up with this idea of management. Management did not emanate from nature. Okay, management is it's not a tree, it's a television set. Okay, somebody invented it, and it doesn't mean it's going to work forever. Management is great. Traditional notions of management are great if you want compliance, but if you want engagement, self-direction works better.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of some kind of radical notions of self-direction. And what this means, you don't see a lot of it, but you see the first stirrings of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going on. Because what it means is, it means paying people adequately and fairly, absolutely. Getting the issue of money off the table, and then giving people lots of autonomy.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How many of you have heard of the company Atlassian? Okay, looks like less than half. Atlassian is an Australian software company, and they do something incredibly cool. A few times a year, they tell their engineers, go for the next 24 hours and work on anything you want. As long as it's not part of your regular job, work on anything you want. So the engineers use this time to come up with a cool patch of code, to come up with an elegant hack. Then they present all of these stuff that they've developed to their teammates, to the rest of the company, in this wild and woolly all-hands meeting at the end of the day. And then, being Australians, everybody has a beer. They call them FedEx days. Why? Because you have to deliver something overnight. It's not bad. It's a huge trademark violation, but it's pretty clever.
That one day of intense autonomy has produced a whole array of software fixes that might never have existed. And it's worked so well that Atlassian has taken it to the next level with 20% time, done famously at Google, where engineers can spend 20% of their time working on anything they want. They have autonomy over their time, their task, their team, their technique. Okay, radical amounts of autonomy. And at Google, as many of you know, about half of the new products in a typical year are birthed during that 20% time. Things like Gmail, Orkut, Google News. Let me give you an even more radical example of it. Something called the results-only work environment, the ROW, created by 2 American consultants in place at about a dozen companies around North America. In a ROW, people don't have schedules. They show up when they want. They don't have to be in the office at a certain time or any time. They just have to get their work done. How they do it, when they do it, where they do it, is totally up to them. Meetings in these kinds of environments are optional. What happens? Almost across the board. Productivity goes up, worker engagement goes up, worker satisfaction goes up, turnover goes down. Autonomy, mastery, and purpose. These are the building blocks of a new way of doing things. Now, some of you might look at this and say, that sounds nice, but it's utopian. And I say, nope. I have proof. In the mid-1990s, Microsoft started an encyclopedia called Encarta. They had deployed all the right incentives. All the right incentives. They paid professionals to write and edit thousands of articles. Well-compensated managers oversaw the whole thing to make sure it came in on budget and on time. A few years later, another encyclopedia got started. Different model, right? Do it for fun. No one gets paid a cent or a euro or a yen. Do it because you like to do it. Now, if you had, just 10 years ago, if you had gone to an economist anywhere and said, hey, I got these 2 different models for creating an encyclopedia. If they went head-to-head, who would win? 10 years ago, you could not have found a single sober economist anywhere on planet Earth who would have predicted the Wikipedia model. This is the titanic battle between these 2 approaches. This is the Ali Frazier of motivation, right? This is the Thrilla in Manila, all right? Intrinsic motivators versus extrinsic motivators. Autonomy, mastery, and purpose versus carrots and sticks. And who wins?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mastery, and purpose in a knockout. Let me wrap up. There's a mismatch between what science knows and what business does. And here's what science knows. 1. Those 20th century rewards, those motivators we think are the natural part of business, do work, but only in a surprisingly narrow band of circumstances. 2, those if-then rewards often destroy creativity. 3, the secret to high performance isn't rewards and punishments, but that unseen intrinsic drive, the drive to do things for their own sake, the drive to do things because they matter. And here's the best part. Here's the best part. We already know this. The science confirms what we know in our hearts. So, if we repair this mismatch between what science knows and what business does, if we bring our notions of motivation into the 21st century, if we get past this lazy, dangerous ideology of carrots and sticks, we can strengthen our businesses, we can solve a lot of those candle problems, and maybe, we can change the world. I rest my case. 점점 더 어려운 것만 해갖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7분 뒷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렸어서 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적인 그런 어떤 경영학적인 이런 어떤 이론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파와 그리고 또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런 고민들을 내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나의 경영자들이 나의 슈퍼바이저가 이런 고민들을 이런 어떤 지식을 갖고 우리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전략적으로 직원들을 활용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연사님이 다니엘 핑크 연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제는 당근과 채찍으로 하던 모티베이션 2.0
그러니까 이걸로 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그런 업무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창의적인 어떤 업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모티베이션 2.0이 아니라 모티베이션 3.0으로 가야 된다. 이제 동기부여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완벽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3.0에서 이 다니엘 핑크 선생님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율성, 숙련,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 핑크 선생님이 그 테레사 아마비얼이라고 하는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의성의 내재 동기가 있는데 이게 내재 동기가 뭐냐면 그 내재 동기는 창의성을 유도하지만 통제적인 외재 동기는 창의성에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어렵지만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연산적인 업무 있잖아요. 조금 간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풀면 답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보상을 주고 그리고 또 벌을 주고 이런 예전 방식의 어떤 그런 어떤 직원들을 교육하고 보상하는 방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더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래 보시는 발견적 업무라고 했죠. 이 발견적 업무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업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상벌 제도로 이렇게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다루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제한되고 오히려 이 발견적 업무에 있어서는 더 안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하버드 경영대학 테레사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니엘 핑크 선생님이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의 내재 동기는 뭐냐면 이 연산적 업무에는 당근과 채찍이 통하지만 발견적 업무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오히려 더 해를 끼친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97년도였나요? 그때 그 백과사전을 만드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엔카르타라는 건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무도 이제 엔카르타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너무 옛날에 이제 위키디피아에 너무 밀려버려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했고요. 최고의 당근과 채찍 보상 시스템 그리고 또 최고의 어떤 베네핏을 제공을 했죠. 그래갖고 좀 이렇게 경쟁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모아서 그리고 또 그중에 또 슈퍼바이저를 세워갖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백과사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위키디피아는 어떻게 했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요. 그 보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엔카르타는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지만 위키디피아는 전 세계의 언어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정말 세계적인 어떤 백과사전이 돼서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보상으로 갈 수 있는 당근과 채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있고 당근과 채찍으로 가면은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시키고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을 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다니엘 핑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아이유형의 행동은 자율성, 숙련, 목적이라는 세 가지 영양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형의 행동은 자기 주도적이며 중요한 것을 잘 하려고 전념하며 탁월함으로 추구를 더 큰 목적으로 연결시키는 탁월함으로의 추구를 더 큰 목적으로 연결시키는 바로 그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발견적 업무를 잘 일으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슈퍼바이저들의 경영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업무 지원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자율성 숙련 목전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고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상위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훈련시켜야 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세 가지 요소라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또 정리를 해놨어요. 어토노미라고 하는 자율성은요, 선택권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아까 로우라고 하는 모델도 말씀하셨죠. 완전한 재택근무. 그래서 이게 자기가 회사에 오고 싶을 때 쇼업하면 되는 그런 로우라고 하는 모델을 다니엘 핑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자율성,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인 일은요, 아주 창조적인 일, 새로운 걸 발견하는 일은요,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콘에 보시면 시간의 자율성, 장소의 자율성, 그리고 일에 대한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마스터리라고 돼 있어서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숙련이 돼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 가지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전문성을 그냥 이렇게 답보 상태로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하는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을까의 영역으로 숙련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purpose,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표가요, 비즈니스에서는 성과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뭐 돈만 벌면 최고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과주의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이상의 뭔가 이런 생태적인 목표도 좋고요.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목표도 좋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의사들이 이렇게 의사로서의 선서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선서처럼 성과 이상의 뭔가 이상적인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요, 우리 목회 현장에도 대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직 담임 목사를 경험을 안 해봐서 건방진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율성, 선택권을 주셨으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점점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서요, 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론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사역을 하지만, 예전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그런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성령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여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는, 제자들 자체가 증인이 되는 바로 그런 어떤 제자들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정말 자율성을 갖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어떤 스킬을 숙련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건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그들이 정말 자신이 촉매제가 되어서, 예수 복음의 촉매제가 되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제 전도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교회에 딱 앉혀놓으면 교회가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게 이전의 전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이제 너무나도 우리들의 세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요,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고, 이제는 모티베이션,
2.0의 어떤 당근과 채찍 수준의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에 우리들이 밀집돼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때 그 수준의 어떤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자체가 전도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먼저 밥을 사줄 수 있으면 밥을 사주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배웠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삶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교회로 모으는 거가 목적인 그런 어떤 전도가 아니라 나 자체가 전도 그 자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티베이션 2.0의 전도 시스템이 아니라 모티베이션 3.0의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율성을 갖고 우리 자체가 전도자로서 그런 어떤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스킬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또 너무나도 이 세상이 이제 정말 시대지말로 변해가는 이 형국 가운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지인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 핑크의 이 경영학적인 이론을 좀 전도의 영역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과 지향적인 이 방법이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우리 자체가 전도의 매개체가 촉매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녹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 3절을 한번 찬양하고요. 그리고서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3절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마치는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주 성령 우리와 내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